어벤져스2의 한국 촬영으로 히어로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극장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또 한편의 히어로물이 등장했습니다. Are you ready for the world to see you as you really are? 어벤져스의 뉴욕 사건 이후에 캡틴 아메리카는 닉 퓨리, 블랙 위도우와 함께 쉴드의 멤버로서 현대 생활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죠. All it takes is one step. 그러던 어느 날 닉이 정체불명의 집단에게 공격을 받아 중태에 빠지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쉴드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데요. Strong. Had a metal arm. 그리고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의 강력한 적 윈터 솔저가 등장하게 되면서 비로소 캡틴 아메리카는 위기와 직면하게 됩니다. The price of freedom is high. 과연 그의 운명과 지구연명은 어떻게 될까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실 영화사상 이렇게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영화 한두 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I don't see how that's a party. 슈퍼히어로들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다 엮어가면서 편을 돌아가면서 주인공을 맡고 심지어는 다 모여서 어벤져스를 만드는 이런 식의 영화들이 지금 다 히트하고 있잖아요. 사실 매년 그 첫 달이 되면 그렇죠. 그 새로운 달력을 받아서 네. 벽에다 이렇게 겁니다. 네. 벽에다 걸죠. 1월에는 토르, 2월에는 아이언맨, 3월에는 캡틴 아메리카 뭐 이런 그러네요. 식으로 네. 매달 새로운 히어로물 영화가 등장하는 그런 시즌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eorge Batroc. All right, I'm gonna sweep the deck and find Batroc. Nat, you kill the engines and wait for instruction. 사실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는 진짜 어벤져스 일원들 중에서도 가장 거의 최약체. 방패 들고 뛰어다니는 게 전부잖아요. 가장 훌륭하다고 보는 것은 캐릭터의 약점을 영화의 강점으로 바꿔서 슈퍼히어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Bouge pas. Bouge pas. Thanks. Yeah, you seem pretty helpless without me. 슈퍼히어로 장르죠. 근데 여기다 또 다른 장르 하나를 더 갖고 와서 붙였어요. 그 장르가 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에스피오나지 장르라고 하는데 네. 스파이 영화와 슈퍼히어로 영화를 붙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Sometimes means tearing the old one down. And that makes enemies. 조직 내에서 자기는 충실한 일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조직에 의해서 쫓기게 된 주인공이라든지 영화 속에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맞물어 들어가면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어떻게 보면 약간 70년대 스파이 영화의 고전적인 향취가 슈퍼히어로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은 이색적인 재미를 주는 그런 낯갈진 오락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슈퍼 히어로들 중에서도 가장 미국적인 색채가 강한 히어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편이 개봉했을 당시에는 사실 캡틴 아메리카라는 그 제목 자체도 사용하지 않았었잖아요. 국내에서는 퍼스트 어벤져라는 이름을 퍼스트 썼었어요. 어벤져. 배우가 캐릭터 자체가 입고 나오는 그 디자인 자체가 미국의 성조기죠. 성조기를 바꿔서 만든 거잖아요. 그 미국의 성조기를 유니폼으로 입었던 또 다른 슈퍼 히어로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원더우먼. 원더우먼. 네. 원더우먼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네.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그건 어려서 있을 수도 있어요. 영화는 막상 보게 되면 거부감이 거의 없게 내용이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서는 가장 사실적인 액션을 보여주고 있죠. 이 권총을 든 상대가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장면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본 시리즈의 그 어떤 좁은 공간에서 액션 같은 느낌도 있고 네. Engine room secure. Does anyone want to get out? 또 엘리베이터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그 아크로바틱한 이 액션씬들도 굉장히 독창적으로 찍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과거의 어떤 슈퍼 히어로물들이라고 하면 뭐한 주먹에 사람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빌딩이 무너지고 막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런 네. 단순한 액션에서 좀 진화된 형태의 액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접거리에서 액션을 너무 잘 찍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근접거리에서는 단순히 격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으로나 액션의 박진감으로나 굉장히 훌륭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한 그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를 들고 막 치종 뜁니다. 그런 질주감, 욕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서 영화를 보다 보면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죠. 막상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보면 스토리도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죠. Je l'ai dit à Batroc, si on veut que S.H.I.E.L.D. nous paye, commence à leur envoyer les corps maintenant! 악당들은 미래에 이 사람이 뭔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볼 때
악한 일을 저지를 확률이 극도로 높은 사람은 다 죽여 없애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착한 선한 인류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2천만 명을 죽여서 70억을 편안하게 살게 만들자. 거기에 맞서 싸운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던지고 있는 주제가 예를 들면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흥미진진한 그런 주제를 풀어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두가 이만한데요. 네. 철학을. Hey, Cap. How do we know the good guys from the bad guys? If they're shooting at you, they're bad. 또 다른 조력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이 공중전 액션을 아주 시원하게 보여주는 팔콘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팔콘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 영화에서 그 가장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스태프들이 알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공중전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액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펠콘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굉장히 재밌는 액션을 보여준다면 캡틴 아메리카는 수평 방향으로 보여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캐릭터들의 어떤 액션의 향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가 됐습니다. 이 영화가 가진 또 다른 조금 약점은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평균 점수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근데 어느 한 부분도 와 이거는 진짜 끝내준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왠지 조건은 완벽한데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 뭐 이런 걸 뭐 그럴 수 있죠. 네. 우리가 너무 네. 완벽한 너무 많은 걸 걸 말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야? 머리도 이렇게 잘 쓰고 심지어는 도덕의 화신이고 그러니까. 몸도 막 이런데. You know, if you ask Kristen out from statistics, she'd probably say yes. That's why I don't ask. Too shy or too scared? Too busy. 그 별점과 한규병이 만나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오락영화로서 이 정도의 별점이면 정말 좋은 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질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는 마블의 영화들. 영화는 재밌지만 방패는 여전히 걸립니다. 거의 맥가이버 칼이더라고요. 모든 걸 가지고 다 쓰더라고요. 요새 방패 들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